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사랑방 야담 이야기를 전하는 물 따라 바람 따라입니다. 오늘은 잘 되던 국밥집에 왈패도목이 찻집을 차려 손님이 북적북적했는데 알고 보니 양귀비물로 차를 팔아 결국 쇠고랑을 찬 사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먹거리도 메뉴가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하지만 예전에는 저렴한 국밥집 장사가 많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때 국밥집 장사 중에 옥산댁이 있었는데요. 옥산댁은 요즘 얼굴에 수심이 잔뜩 껴 웃음을 잃었습니다. 옥산 국밥집 장사를 그만둔다는 소문도 파다하고요. 5대째 수십 년 가업으로 이어온 국밥집을 그만한다니 가장 낭패를 본 사람들은 다리 밑에 사는 거지 떼이겠죠. 옥산 국밥집에서 당일 끓여 팔고 남은 국은 다리 밑 거지들이 가져갔기 때문이랍니다. 옥산 국밥집은 밤새도록 우려낸 사골국에 푸주간에서 구입한 막 잡은 소의 양지 머리와 선지를 넣고 해가 뜰 때까지 푹 끓이다가 대파와 부추, 고사리와 토란대를 넣고 한식경 기다립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몰려들어와 하얀 김을 뿜으며 막걸리 한 잔을 곁들여 국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길 건너 맞은편에 새로 풍진 국밥집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개업하는 날 사또도 육방관속을 데리고 그 집에서 국밥을 먹고 갔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주먹으로 살아가는 저작거리 왈패들이 신장개업집에 모여 새벽 달기 올 때까지 고성방가의 술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튿날부터 왈패들은 옥산국밥집에 몰려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하면 국이 상했다느니 머리카락이 나왔다느니 돌을 씹어 어금니가 흔들린다느니 온갖 트집을 잡아 옥산댁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뜨거운 국그릇을 던져 장돌뱅이 손님들이 혼쭐이 나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관아에 고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옥산국밥집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손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임계점에 도달하자 결국 넉 달을 버티다가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쭈글쭈글한 상판대기에 하얗게 분칠을 하고 입술을 핏빛으로 칠한 길 건너 국밥집 늙은 여주인이 사또의 육촌 누님이라는 둥, 젊은 날 기생으로 사또와 분탕질을 치던 사이라는 둥 떠도는 소문이 분분했는데요. 옥산국밥집이 문을 닫자 풍진국밥집의 손님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옥산국밥집과 경쟁을 할 땐 그래도 먹을 만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국밥질이 말이 아니게 떨어졌답니다. 소가 첨벙첨벙 국솥을 지나갔네. 소가 아니고 다른 걸 넣었네 등 온갖 소문이 나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계속 찾아와 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순댓국밥집도 있고 국수집도 있고 백반집도 있는데 풍진국밥집을 드나들던 손님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집만 찾았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30리 밖에서도 일부러 그 맹탕 국밥을 먹겠다고 찾아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주인 춘매는 국밥집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찻집을 열었습니다. 인삼차나 생강차, 둥글레차나 모과차를 파는 찻집엔 미어 터지게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마귀할멈같이 삐쩍 마른 춘매는 컴컴한 찻집 구석에서 긴 곰방대를 물고 줄담배를 피워댔습니다. 찻집 손님은 모두 국밥집 단골들인데요. 저작거리를 주름잡는 왈패들은 풍진 찻집이 아예 그들의 본부가 될 정도였습니다. 절대적 힘을 자랑하던 왈패 도목은 부하들의 반란으로 흠씬 두들겨 맞고 인대가 끊겨 불구가 돼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두목을 뽑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왈패 두목이 된 자는 놀랍게도 마귀알멈 춘매였습니다. 온갖 주문이 다 들어왔다고도 합니다. 어느 날 기생이 찾아와 돈보따리를 내밀자 유진사 본처가 얼굴에 참혹한 자상을 입고선 보따리를 싸 친정으로 떠났고 첩으로 있던 기생은 안방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마기알멈 춘매는 거금을 조건으로 살인 청구까지 받았다고도 합니다. 매월 25세가 되면 말패들은 저작거리 가게마다 보호세를 걷어들였고 관아에 내는 세금보다도 더 컸대요. 마귀알멈은 기운이 넘쳐 젊은 부하 왈패가 하룻밤씩 자신을 보필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장날거지 아이가 여판을 메고 장사를 하는데 왈패가 보호세를 요구했습니다. 못 주겠다고 딱 부러지게 거절했더니 여판을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거짓대가 모여들었는데요. 시장 바닥의 왈패들과 거짓대의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왈패들의 완패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왈패들은 흐느적거리며 퍼질러졌는데요. 왈패들은 모두가 앵속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마귀알멈 춘매는 국밥집을 할 때도 양귀비인 앵속대를 삶은 물로 국밥을 끓였고 찻집을 할 때도 양귀비 우려낸 물로 차를 끓였던 겁니다. 이렇게 양귀비 앵속대 삶은 물로 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관찰사가 보낸 이방과 형방, 경방과 포졸들이 들이닥쳐 마귀알멈과 왈패들을 포승줄로 묶고 사또도 압송됐습니다. 저작거리 장사꾼들과 거지들이 힘을 합쳐 옥상국밥집이 다시 문을 열던 날, 사물패가 꽹과리를 치고 긴 상모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법을 저지르고는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그 불법을 숨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은 왈패 두목된 찻집 주인 춘매가 알고 보니 양귀비물로 차 팔아 돈을 벌더니 결국 관찰사가 체포하여 압송되어 문을 닫은 사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